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국민회의 목요 시사분석 시간에 돌아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8.15를 당해가지고 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참 고마운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근심할 것이 많고 참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문제도 꽤 많이 얽혀 있는데 전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을 받으면서 점점 전 세계에게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번 8.15 광복절 또는 뭐 건국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날을 맞이해서 뭐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좇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언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하도록, 특히 우리 성상훈 사무총장님께서 준비해 온 것이 좀 있죠, 오늘. 그걸 가지고 먼저 좀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의 또 다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1시 10분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오후 밤 11시 10분에 KBS 1번에서 그 독립영화관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린 기적의 시작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다큐 영화를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것을 한겨레 MBC에서 못하게 그렇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방송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승만 그 내용 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 구구절절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주 4.3 공산 폭동의 진실이 또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이제 전국에 교회가 이제 깨어나게 될 거고, 목사님들이 깨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제주 4.3 공산 이 폭동을 이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그동안 이 역사 왜곡하면서 단물 빨아먹고 살았던 그 수많은 조직들, 그리고 전교조 뭐 이런 악한 세력들이 전부 다 실체가 다 드러나고 걔들이 했던 이야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담화문을 통해 가지고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자유통일을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의지가 아니라 그냥 뭐 할 이야기가 없어서 했던 간에 대통령 입에서 자유통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일입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유통일, 북한 인권 이런 이야기를 그 대통령이 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좀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우리가 온전히 믿어줄 수 있는 그 변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시원하게 변화된 모습. 그런 것은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어도 오늘 그 연설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뭔가 국민들이 바르게 온 세계를 향해서 권위를 드러내고 우리 국민들 자신이 온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권력을 잡아도 괜찮은 방향의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집어내고 있구나. 그거 참 이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걸 파괴하는 버러지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을 딱딱 집어주는 거 보고 고마웠어요. 무엇보다도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인권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수준에서 강조하고 또 분명히 옳지 못한 침략 해오려고 하는 그 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단연코 분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평화 통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을 꼭 지키면서 달성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지, 표명을 명쾌하게 이제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정리, 그걸 위한 국내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통일지향적, 그리고 그러니까 평화 통일지향적, 그리고 분명하게 북한의 동포들의 인권을 해방해주고 북한의 영토를 갖다가 올바른 통치 질서로다가 해방시켜주는 거. 그것이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들의 의무요 사명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시아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한국이 평화 통일만 하면은 중공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옳지 못한 그 평화 파괴 야망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함부로 부릴 수가 없다는 거. 그걸 명쾌하게 하면서 그 방향으로 한국은 나가야 된다고 나간 이것이 굉장히 좋게 보였고 미국 쪽에서요. 분명히 딥스테이트하고 트럼프 자유민주 진영이 지금 거대한 국가 내부에서의 여야 싸움이 아니라 여야 그 갈등이 아니라 세계적인 운명을 놓고서는 거대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깨끗하게 그런 걸 딱딱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그걸 갖다 지적을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마음을 각기 자기 있는 곳에서 정리를 해서 이 딥스테이트를 향해서 정말로 제대로 반대하면서 나오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정리해서 빨리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은 그것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트럼프라는 지적은 안 했지만은 트럼프의 그 나아가는 정책 지향성 있잖아요. 그것이 세계를 건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 그것이 간접적으로 이제 지적이 되는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더구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국정을 좀 장난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2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국정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대통령 놀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장에다가 교수 출신을 앉혀놨어요. 정의용이라고. 그런데 교수는 책에 나오는 글 갖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교수지. 실제로 대통령은 전쟁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 교수 출신을 앉혀놨다는 거는 내가 허수아비요, 내가 바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소. 그 이야기를 해놨는데 벌거숭이 임금님인데 자기는 벌거숭이 임금님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2년 동안을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교관을 앉혀놨는데 외교는요 우리 국민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게 외교를 외교관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는요 군대가 하는 게 외교입니다. 군대가 힘이 없으면요 외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에다가는 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차하면 대통령한테 이거는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이거는 이때는 때려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시면은 저한테 말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를 국가안보실장에 앉혀놨지. 거기다가 국가정보원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외교관 출신을 앉혀놨지. 거기다가 정보사령부에다가도 비전문가를 또 앉혀놔가지고 완전히 국군 정보사령을 완전히 망가뜨렸지. 거기다가 경찰에다가는 경찰청장은 중국 공산당 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을 갖다가 앉혀놨지. 이래가지고 지난 2년 동안 국가 안보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뭡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 역할을 했는데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갖다가 이 군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뭐 신원식 장군, 국방장관까지 한 사람을 갖다가 앉혀놨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를 좀 해보고자 하는 뭐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가 그 5.5억 건의 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금융자료 이런 것들을 중국 업체에다가 판매를 매각을 했는데 그거는 벌써 2년 전부터 지적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022년 6월 28일 날 그 미 재무부의 차관 금융 테러 정보 다루는 차관이 와가지고 다음 카카오뱅크를 갑자기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 가가지고 대북송금, 암호화폐 대북송금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지난 2년 동안 아무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월 딱 정확하게 2년이 지난 6월 28일 날 미국의 국가안보실 그 D&I 국장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고 나서 한국에 무슨 뭐 위메프니 뭐 티모니니 뭐 줄줄이 지금 뭐 갑자기 죽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범수 다음 카카오 회장을 이제 구속시켰고 그리고 다음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국민들 신상 정보를 넘긴 거 이것도 터지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은 문재인 때 계속 대북 송금하고 그랬죠. 북한에 석탄 보내고 뭐 그런 공작했다고 그런 의혹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2년 만에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이 2년 동안 몰랐느냐? 알고 있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그 뉴욕 검찰청 갔을 때 그런 정보를 다 줬는데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서 이제 금감원이 수사를 착수한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조금 정신을 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 주니어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 갔어요. 예,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왔다 가가지고 이제 한국을 우리 아버지가 좀 더 귀하게 쓰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또 우리 국민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분석적으로 살펴봤어요. 예. 살펴봤는데 이방카가 평창 올림픽 있잖아요. 예. 그때에 다녀갔거든요. 예. 그때 뭐 펜스 부통령도 들어왔었는데 예. 이방카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던 거는 예. 그만큼 그 자기 자신의 의지가 한국을 향해서 얼마만큼 열려 있고 간절한 심정이 있는지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또 그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열심히 앞장서서 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 아들이. 그런 아들을 일부러 보내가지고 이번에 얘기한 거 보면은 그게 뭐하고 지금 맞아떨어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을 이제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이게. 그걸 이제 전 세계에 터뜨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국이 사실은 이미 재래전 무기로서는 중공과 러시아를 능가하고 추월하는 개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런 게임 체인저 무기가 될 수 있는 무기까지도 만들어서 실전 배치까지도 끝내놓고 있는 나라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러시아하고 싸우면 또 중공하고 싸우면은 한국이 이기냐 지냐 이제 이 얘기는 좀 딴 얘기고 그거는 그러나 적어도 그 방산 무기 기술 개발 능력 있잖아요. 또 무기 수준 그거에 있어서는 이미 중공과 러시아를 한국이 넘어서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넘어선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나토와 합치면은 또 미국과 합치면은 이 중공 러시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전 세계를 완전히 주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을 전 세계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 전 세계에다가 예. 알려주고 한국도 자기 자신이 이제 그거를 의식하고 예. 그런 힘을 가진 나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만큼 책임을 좀 짊어져 달라라고 하는 말을 해야겠는데 예. 트럼프가 그 한꺼번에 그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는 말을 한국에게 하기도 어려웠고 예. 동시에 한국이 나토 전체에 무기 창고가 비어 있는데 한국 무기로 채워라 라고 하는 말을 이 트럼프가 마구 일방적으로 그걸 요구하면서 흔들면서 그걸 얘기하는 것도 참 나토 그 모든 국가들이 최고 그 경제권, 예. 정치권, 군권 이걸 장악하고 있는 건 다 딥스테이트 아닙니까? 예. 나토 쪽이. 예. 트럼프는 그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로 하여금 한국 무기로 채워 지금 현재 너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말이죠. 이제 창피당하지 말고 예. 우선 한국 무기를 좀 채워 이 얘기를 해야겠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요 딥스테이트 쪽에서는요 난리가 난다고 진짜 당장 뭐 트럼프를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해가지고 막 그 욕을 해대고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을 그 믿고서 말이지 아무리 우리가 그 아름답게 보는 우리 그 동맹국이라고 하지만은 한국한테 그런 짐을 지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한국이 또 그만큼 이미 지금 발전했다고 하는 것도 뭘로다가 증거하냐. 이제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잘못 말을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방법을 썼냐면은 이건 내가 이제 짐작하는 겁니다. 한국 부자 나라야. 그리고 한국 무기 기술 많이 발전했잖아 이제. 그리고 생산 라인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발전해. 자기 하나는 책임질 수 있고 자기는 짊어질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한국 제발 그 우리 미군 주둔 비용 좀 더 내. 안 내면 미군 뺄 거야. 우리가 뭐 한국한테만 그 얘기하나? 나토한테도 그 얘기하잖아. 그 각 국가 나토 국가들 자기 예산의 2% 정도는 제발 좀 국방 비용으로 써달라고. 근데 그것도 안 쓰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군도 지금 빼낼까 해.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 거야 하면서 한국을 잡아 흔들기 시작하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확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당연히 돈 내. 부자라는 걸 자꾸 인식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부자 나라에서 이번에 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기가 막히게 무기 개발을 한 속도를 봐. 또 기가 막힌 무기를 만들어낸 걸 봐. 북한 애들은 상대가 안 된다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 무기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 이걸 갖다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선전해 준 거예요. 그게. 한국은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거대한 국제적인 이 군사 방위 문제 있잖아요. 이거에서 큰 책임 좀 안 짊어지고 미국 큰형님이 좀 큰 돈 다 짊어지고 좀 하게 하려고 살살 뒤로 빼고 있는데 그런 한국을 앞장 세워서 돈 좀 더 내. 미국 혼자 이걸 어떡하냐. 말하자면 트럼프가 한국을 그렇게 잡아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우리 바이든만 우리 한국을 어렵게 하고 우리 배신하고 막 그러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도 그런다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막 불평이 나왔잖아요. 그때에 그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면서 아들을 한국에 보냈단 말이죠. 이제 한국에 보낸 그 얘기 내용은 좀 아시지? 대략 아는데. 그래서 그 보면은 뭐 그때 와서 트럼프 아들이 한 얘기가 그거더구만. 자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을 갖다가 동맹 관계에 있는 걸 자꾸 무시하고 그걸 갖다가 배반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배신할 수 있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한국하고는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고 그걸 얘기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90년대 말쯤 해서 트럼프 그 산업이 부동산 산업이 크게 망하게 됐는데 대우 그 우리나라 기업 그 대우 있죠. 예, 김우중 회장. 예, 김우중 회장이 그걸 도와줘서 거기서 건져줬더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회사가 다시 재생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한국하고 그렇게 친화된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 잊을 수가 없고 더더구나 트럼프의 가치를 인정해 준 거 있죠. 대우 회장도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그 재벌 기업들이 다 이제 그 비슷한 역사가 있는데 고난을 당한 역사. 그리고 힘 있는 자들한테 억울한 수모를 당한 역사.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체들을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역사도 역시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 고난과 고통, 그거를 이겨내는 그런 신념이 있는 기업가요. 앞으로 미국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돌봐준 거 있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고맙게 아버지가 받아들였다. 그 아들이 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그 얘기 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가 사실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걸 공식화해서 이제 그 발표는 안 했지만은 패튼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유복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패튼 장군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때의 그 어머니까지도 유복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 있다가 남편은 죽고 그 상태에서 아들을 낳고 그러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그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또 살해를 당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집안으로 와서 키워줬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다 세상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애국심과 보수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거 있죠. 이것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애국심과 신앙과 연결되어 있더구만.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아주 그 생명을 내건 열정적인 애국심, 이것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것이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잖아요. 얘네들의 권력욕, 얘네들의 미국을 훔쳐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못된 책략. 그것이 이제 패튼 장군 같은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가문의 역사도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서 한국 역사 있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가 억울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재생해서 일어난 역사라는 거. 그것도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트럼프 집안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는 이 정말로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도 한국과 상대를 한다고 할 때 한국의 가장 그 고귀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면서 전 세계로 하여금 새로운 올바른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세계를 평화지향적, 상생지향적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로 믿어준다는 거지, 한국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파리 올림픽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파리 올림픽 하고 프랑스가 망해버렸습니다. 예. 망해버린 게 이번 파리 올림픽 할 때 파리를 방문한 사람이 1,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85%가 프랑스 사람.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이 파리를 온 거고. 그럼 한 300만 명 정도가 저기 외국인인데 그 중에서 10종 8구가 독일하고 영국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서 하니까는 도로망이 연결돼 있고 기차망이 연결돼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 거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파리를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파리 올림픽 할 때 그 개막식 할 때 보면 그 온갖 추잡한 그 무슨 그 기괴한 이 무슨 뭐 LGBT 쇼 그렇지. 이상한 걸 했고 추워 축제지 뭐 그게 예. 그걸 했고 그러다가 선수들이 수영 선수들이 생강에서 그 똥물 마시고 오바이트하고 하는 게 전 세계 다 퍼졌어요. 그리고 저기 그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어. 버스에도 에어컨이 안 나와. 그리고 선수단 버스도 선수단별로 배정한 게 아니고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게 했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수가 상을 타면은 그 이름도 틀리고 그 나라 국기도 엉터리로 걸고 오름기도 엉터리로 걸고 심지어 자기 나라 국기도 엉터리로 걸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나라는 정신이 넋이 나간 나라라는 게 전 세계에 보여졌고 더럽고 그리고 하다못해 그 뭡니까 저기 버스를 제공할 만한 그런 기업도 없고 그 저기 뭐야 저 에어컨을 제공할 만한 그런 기업도 없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그저 그런 나라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된 거예요. 옛날에 프랑스 하면 아주 고급스럽고 샹송 뭐 샹들리에 어쩌고저쩌고 뭐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똥물에다가 온천 쓰레기에다가 온 동네 뭐 그 온 동네 그냥 더러운 게 그냥 다 보여진 거죠. 소위 말해가지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삼성이 아마 삼성이나 LG가 에어컨 한 몇천 대씩 그냥 갖다 넣었을 겁니다. 그 뭐 몇백억 들든지 간에 한국 기업들한테 몇백억은 돈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 마케팅 비용으로 해도 몇백억 이상 그 나오죠. 그리고 뭐 현대차가 뭐 수소보스 이런 거 뭐 몇백 대 기증했겠죠. 선수단 쓰라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프랑스가 부자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 에어컨을 놔둘 그 돈도 에어컨을 선수단에 방마다 공급할 돈이 없고 그거 전기료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야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사람 저기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올림픽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프랑스보다 돈이 많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보니까 삼성 그 핸드폰을 선수들이 들고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찍게끔 했던데 그럼 그거는 삼성이 돈으로 속된 말로 돈을 갖다 발랐다는 이야기인데 프랑스 업체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경쟁에서 완전히 그냥 프랑스는 한국하고 경쟁 상태가 아니란 이야기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이 전 세계 딥스테이트 자, 그 영국 얘기 있죠. 예. 이 올림픽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 얘기 좀 하세요. 그 아주 영국 얘기 또 중요하니까. 이제 올림픽에 관련돼서 지금 사무총장이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이제 프랑스의 부끄러움 그리고 유럽의 수치죠. 예, 이걸 이제 드러낸 건데 원래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트럼프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딥스테이트의 아젠다대로 다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리 올림픽은 뭐냐면은 딥스테이트가 세계를 이제는 정복했다고 하는 문화 축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LGBTQ 그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쟤네들은요 이번에 이제 아주 형편없이 다 망가져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LGBTQ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화려하게 가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원래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거기에 이제 그 트럼프에 의해서 그 페도필리아는 그 범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정 처리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걸 한번 전제를 해봅시다. 아 그러면은 기가 막힌 축제가 됐었죠 이번에. 당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요 전 세계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령 저탄소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이 에어컨도 대주지 않는다. 또 음식도 야채만 먹였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사실상 문화 영웅들이 와가지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인류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야, 이 딥스테이트가 명령하는 거라면 문화축제도 이제 저렇게 큐어 축제로 가버리고 이것이 대세가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세계가 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골로 가는구나. 작은 나라들일수록 더 이제 무조건 저기에는 절하지 않으면은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문화적으로는 어디다 얼굴도 못 내밀게 되어 있구나. 원래는 파리 올림픽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진짜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첫째, 트럼프의 거대한 이 페도필리한 그 범죄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잡아들이는 이런 것이 유럽을 한바탕 무섭게 지나갔죠. 그것이 러시아까지 쫓겨갔죠. 러시아까지 쫓겨가는 게 이제 푸틴이 페도필리아 범죄자들을 갖다 거기서 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기로 도망왔는데 러시아 내부에 있는 이제 페도필리아 범죄자들도 있고 그걸 합쳐가지고 한 10,000여 명을 갖다가 거기서 푸틴이 다 처형을 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걔들이 피난 가서 몰려서 그 난리를 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파리 올림픽이 벌어지기 전에 이와 같이 제일 위에서 딥스테이트의 악마적인 그 문화의 흐름, 정치의 흐름, 이념의 흐름 이걸 갖다가 성공적으로 막 띄워 올리려고 했던 게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쇠몽둥이로다가 정수를 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깨지고 유럽에서도 깨진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 얘네들이 도망치는 방법이 급하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있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고서 백신 학살.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포감으로 누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도 안 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수에즈 운하에서 이번에는 무서운 것이 잡혔지. 수에즈 운하에서 그 잡힌 그 배를 보면은 그 배에 실려 있던 것이 수많은 것이 이 유럽의 각국 자기네들이 이제 난리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소형 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독가스 또 생물학 바이러스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이 그 배 속에 있었고 더군다나 그 배 속에 또 어린아이들이 잔뜩 있었던 거 그걸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말해서 그걸 잡았으니까 그렇지 안 잡았더라면은요 얘네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서 그게 벌어진 상황 속에서 유럽 전역, 중동 전역 그리고 아시아, 유라시아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난리가 또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딥스테이트가 벌리는 그 전쟁 또는 독가스 전쟁, 생물학 전쟁, 물리적인 전쟁 막 이런 것이 뭐 난리가 날 뻔한 거야. 3차 대전 그렇지. 예, 그런데 그것이 그때도 이제 푸틴이 상당한 공로가 있죠. 러시아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미국과 함께 그걸 잡아들인 거야. 그것이 다 들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 파리에 이게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파리에서는 모든 것이 다 찌그러진 상태 속에서 이제는 큰일 난 거야. 이 마크롱이 마지막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버텨가지고 문화축제만이라도 우리가 좀 한 것 같이 간신이라도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한국 부대가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올림픽의 원래 정신이 있잖아요. 인류 화합시키고 형제를 나누고 서로들 선한 경제를 하면서 경쟁하면서 서로들 이렇게 참 존엄스럽게 이렇게 받들어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이 나오면서 LGBT 그 이상한 큐어 축제 같은 거 있지. 그게 대비가 되면서 크게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아주 분노를 일으키면서 왜 저런 걸 하느냐. 마크롱이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해도 보통 당한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크롱이 사실은 이 프랑스 안에서 아마 권력을 곧 상실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자기 나라 그 가톨릭 신자들도 막 다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뭐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에. 독일도 사실 경제가 박살나는 게 지금 몇 년째 지금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끝났고 사실 독일에 무슨 산업이 있습니까? 반도체가 있습니까? 원전이 있습니까? 조선이 있습니까? 예. 뭐 자동차 하나 있는데 지금 배터리 또 중국산 배터리 써가지고 지금 벤츠가 지금 많이 박살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숄츠하고 마크롱이 말이죠.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번에 폴란드에 이제 새로 등장한 정권 있잖아요. 거기다가 압력을 줘가지고 야, 이 EU에서 안보 보조금을 너희들한테 줄 텐데 한국 무기 다 빼내. 그리고 독일하고 이 프랑스가 대주는 무기 그걸로다가 앞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지금 당장은 중공하고 1대1로 그 관계 맺으면서 중공이 싼 무기를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돌려. 그러면은 이 EU에서 준다고 했던 보조금 이거 줄 테니까 사실은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 무기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걔들이. 저 폴란드 언론에서 한국 무기 별로 안 좋다고 뭐 다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숄츠하고 마크롱이요. 그 범죄까지도 이제 드러나고 폴란드의 그 추잡한 정치 있죠. 그것까지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유럽의 동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아 폴란드가 한국 무기 안 받아들이냐? 우리가 받아들일 거야. 해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한국한테 더 큰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다가 그걸 다 사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루마니아, 뭐 체코, 뭐 루마니아, 체코 이제 동부 유럽에서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드디어 마지막으로 문화 축제만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 딥스테이트 그걸 갖다가 한 번 더 그 코로나 팬데믹을 한 것 같이 문화 축제 요 방법을 가지고 저탄소 팬데믹 있지? 저탄소 팬데믹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또 한 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이 다 창피하게 다 무너지고 지금 안 되고 오히려 권력만 상실하는 쪽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올림픽 하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전부 다 의미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게 지금 영국은 안에서 뭐 이슬람 반이슬람 뭐 완전 뭐 내전 일어나가지고 저거는 뭐 이슬람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영국에 산업이 없죠. 산업이 없는데 저 내전 터지면 이제 뭐 끝난 거죠. 그리고 프랑스 저 끝나버리고 독일도 끝나버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 뭐 폴란드니 체코니 루마니아니 이 저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방어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저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필요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존재의 쓸모 가치가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지금 이 서유럽의 국가들의 그런 부자들 그리고 그나마 쓸만한 기업들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그냥 뭐 남아 있는 게 그냥 없는 거고 그나마 남아 있는 거는 뭐 별 볼 일 없는 거고 하니까 더 이상의 이제 한국의 이 제품의 시장으로 전락한 거지 더 이상 뭔가를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번에 카마라 해리스 있죠. 이 사람이 갑자기 트럼프 정책 있죠. 한국 핵무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 카마라 해리스가 그걸 아무 설명 없이 바이든과는 정반대로 한국 핵무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도 찬성한다고? 미국도 참 이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이상하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이든이 이번에 숄츠하고 마크롱한테 막 소리치고 그랬거든요. 어째서 폴란드를 드설내게 해가지고 한국 무기를 유럽에서 빼내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너들 이 유럽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거야? 미국서도 말이야. 지금 한국 무기를 사가지고 우리 동맹국한테 지금 나눠줘야 돼. 미국 지금 현재 이 재래전 무기를 갖다 대줄 수가 없어 미국도. 그리고 한국 무기는 우리가 인정해.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숄츠하고 마크롱 너들 뭐하고 있냐? 숄츠하고 마크롱은 다 둘 다 다 바이든하고 딥스테이트입니다. 그게 걔네들이.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저들끼리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뭘 가지고? 한국 무기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한국 무기 우리 못 받아들여 그랬는데
한쪽은 한국 무기 받아들여 하고 소리친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앞으로 우리 동맹국들한테 이제 무기를 나눠줘야 되는데 예. 그 한국 무기가 우리 동맹국 가운데 최고로 제일 좋아. 우리 이 미국 무기 뺨치기 좋아. 우리가 이걸로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해. 이러고 이번에 바이든이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카마라 해리스는 지금 현재 한국 핵무장이죠.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 딥스테이트 자체가 저들끼리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고 군사 정책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한쪽은 끝까지 트럼프하고 군사 정책상으로 대립하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할 수 없어. 이제는 그거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싸울 때 지났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면은 한국이 만약에 우리를 트럼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를 치기로 작정하면은 우리 갈 곳 없어 이제 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딥스테이트 입으로까지 카마라 해리스도 그걸 입증하고 바이든도 입증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동부 유럽은 뭐 딥스테이트는 아니니까 거기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이 트럼프 미국하고 합치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저 푸틴도 꼼짝 못해. 그 앞에서는 우린 그렇게 갈 거야. 그리고 중공 저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한국한테 꼼짝 못할 거야. 이러고 지금 거기서도 나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파리 올림픽 지나가면서 드디어 딥스테이트가 저들끼리 내분이 벌어지면서 할 수 없이 트럼프 정책을 수용하고 세계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용인하는 거 있지. 근데 세계 질서를 트럼프가 새롭게 다 잡아가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한국을 미국 버금가는 강력한 군사 진영으로 세워주고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좋아하잖아요. 그 힘을 합치게 하고 미국도 합치고 나토도 합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자유민주 진영에 대해서 반대로 나가는 어떤 세력이 됐든 그것이 딥스테이트가 됐든 중공이 됐든 북한이 됐든 이란이 됐든 아니면 심지어 러시아가 그 한국하고 좋게 지내려고 하면서도 요새 이상하게 나가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또 한국하고 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합쳐진 힘으로 이것들을 갖다 맞춤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러고 세계 전체 질서를 정리하려고 하는 쪽으로 트럼프는 방향을 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이 독립 그러니까 이게 마가 메이크 그레이트 이제 미국을 다시 그 마가 운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이제 고립 전선을 또 펼치는데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거는 신경 안 쓰겠다. 신경 안 쓸 테니까 각 나라는 알아서 나라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제일 핵심이 이제 동북아시아인데 동북아시아는 한국이 그냥 알아서 맡아서 경찰 역할을 하세요. 경찰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뭐 국방비도 올려야 될 거고 그리고 저기 뭐 핵무기도 있어야 될 거고 왜냐면 뭐 함정을 끌고 남중국해도 가야 되고 하면 함정도 많이 지어야 되고 하면 국방비가 올라가니까 국방비도 저기 좀 올리고 핵무장도 하시고 우리는 뒤로 빠져 있을게. 너가 알아서 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에 이제 무기가 나가기 시작하면요. 지금 체코가 한국 그 원전을 사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루마니아가 한국에 그 고속철도를 또 산다 하거든요. 그 K 그렇다고 전차 만드는 회사가 그 로템인데 한국의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에서 고속철도도 만드니까 같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폴란드 같은 경우는 체코, 루마니아, 뭐 슬로바키아, 뭐 헝가리 이래가지고 비셰그레드 포라고 해가지고 V4라고 하는데 국방 외교 안보를 하나의 나라처럼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뺏기는 거죠. 이제 폴란드가 저 보니까는 좋은 거 샀네. 야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K2 전차 경쟁 없이 K2 전차만 들어오래 가지고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체코나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이제 그 한국 무기나 한국 뭐 원전 뭐 이런 거 뭐 고수철도 깔고 하다 보면은 유럽 전체가 이제 한국화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도 지금 한국 무기 사고 뭐 지금 남미 뭐 아프리카 뭐 전부 다 다죠, 다. 한국 무기를 사는데 한국 무기를 사게 되면은 한국의 원전 뭐 고속철도 건설 뭐 공산품 문화 콘텐츠 뭐 관광 이게 다 들어가죠. 그냥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표준이 한국화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경제 표준, 군사 표준, 안보 표준. 그런데 그 표준이라는 게 어디서 왔어요? 우리의 표준은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뭘 수출했냐면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제를 수출한 게 그게 한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할 때 미국의 전역을 돌면서 야 우리가 아시아 최초로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 만들고 저기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 일본이 저 귀신 믿는 저 일본이 저 방해하고 있으니까 너가 좀 도와줘야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요 미국의 이제 축소판입니다. 미국식 예. 대통령제 기독교 국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뭐 무기를 미국이 무기 수출하는 거는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무기 수출하는 거고 무기 팔기 위해 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전쟁 일으키고 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앞세우면은 한국식 표준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그 밑에는 미국의 기독교 문화와 미국의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는데 미국은 한국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써놓은 그 넥스트 디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뭐 그랬는데 지금 일본 뭐 난카이 이제 대지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닙니까? 예, 예. 저기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언제 지진을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끝났고 중국도 지금 380조짜리 그 안방 보험이 완전 박살 났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도 망하는 거예요. 예, 중국도 끝난 거죠. 일본도 끝났고 뭐 유럽 끝났고 그냥 이제 남은 거는 한국인데 한국의 이제 종북 주사파들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번에 뭐 저기 카카오뱅크 아마 그것도 상장 폐지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그것도 지금 뭐 문재인 쪽 그쪽인데 그것도 손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종찬 그 종북 이종찬이라고 하는 뭐 말은 보수로 가장이 돼 있지만은 실제 자기 할아버지가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가 세력들이 이번에 광복절 행사에 참여 안 하고 별도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점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써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확실히 갈라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딥스테이트들도 유럽 끝난 거 알고 다 일본 끝난 거 알고 하니까 그나마 돈 벌어 먹을 때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한테 한국을 키워가지고 자기들도 그 안에서 좀 돈 좀 빨아먹으려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북한도 이렇게 저기 흡수통이라고 북한이 흡수통이라면은 만주는 자연스럽게 빨려옵니다. 그 만주의 여진족이니 만주족이니 걔들이 누구 후손이고 고구려 발해 후손인데 그게 어디 갑니까? 다 고조선 야 고구려 후손 손들어봐 하면은 야 고조선 저기 손들어봐 다 뭉쳐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빨려 그냥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뭐 땅 가지고 오라고 안 해도 자기들끼리 야 우리는 여기서 투표해가지고 야 그 이제 한국에 붙을 거야 해가지고 이제 땅 가지고 막 들어온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없어지는 쪽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이미 전체 다 끝났는데 뭐 굳이 힘쓸 필요 있나 이거고요. 그리고 그 조지 프리드만 그 교수 써놓은 책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 외에는 외교라는 게 없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은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예. 그래 해야지 이제 일본 뭐 중국 러시아 다 견제할 수가 있다. 아니 뭐 그래서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통일시키고 저기 만주까지 이렇게 이 한반도 영향권으로 한국의 영향권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자기 입장에서는 뭐
진짜로 그 전 세계가 평화가 되면은 미국이 그렇게 힘 뺄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은 전쟁만 안 하면 저기는 그 떼돈을 버는 나라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그럼 전쟁 일어나는 거 그거 한국 무기 깔고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고 하면 전쟁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전 세계에 보내가지고 전 세계 전쟁을 없애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 평화고 그럼 미국이 전쟁 안 해도 되고 미국은 전쟁 안 하면 떼돈 버는 거고 뭐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화목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알래스카에서 가스관을 연해주로 끌고 와가지고 저기 여수까지 끌고 오면은 뭐 연해주는 연해주대로 돈 벌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도 개발될 거고 한국도 가스 만들어 가지고 또 아시아의 국가에 팔면 돈 버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물건이 북한 연해주를 거쳐 가지고 알래스카를 거쳐 가지고 뉴욕까지 그 횡단 열차를 타고서 지금 뭐 그 가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게 되면은 그 미국의 전체가 이게 철도망으로 연결되면서 미국 전역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물류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예,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돈 벌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러시아도 돈 벌면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뭐 대한민국을 지금 향해서 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오늘 8월 15일이 그 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이 말이죠. 예. 한국이 군사적으로 강화되고 예. 정치적인 발언권이 강해지고 예. 한류 문화가 예. 이제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 있죠. 예. 이것이 전 세계 인류에게 평화 상생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기가 막힌 새로운 기초공사가 된다. 이거를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 8.15를 통해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형상화돼서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한국인들에게도 지금 현재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4월달 그 트럼프 아들이 한국에 와서 간곡하게 한국 사람들을 달래주고 간 얘기 있죠. 아버지는 절대로 한국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전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훌륭한 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국의 가치가 세계를 평화 상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자리에 권위 있게 설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이번에 다시 대통령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한국을 그쪽으로 밀어줄 거다. 그 한국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번 광복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예. 그건 그 대세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국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 열정과 희망, 그것은 한국을 뭐 위해서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국도 살고 세계가 평화 상생하자니까 한국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 그렇게 나와야만 싸우려고 했던 대립했던 모든 자들이 대립을 못하고 다 가라앉아 버려. 그리고 한국이 평화 상생하면서 나가자 하는 쪽으로 안 따라갈 수가 없어. 특히 이제 한국이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면은 중진국, 후진국들은 쫙 그 뒤에 코리아 연방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간다고. 그 거대한 흐름을 도저히 그건 뭐 세계가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에 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던 상해 임정의 그 임시 헌장을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그 7조에 보면은 신의 의사에 따라서 건국되어 있다고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써놨겠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써놨는데 그거를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그래 쓴 거고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그게 원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기초 속에다 그 집어넣은 거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조차도 원래 그런 정신으로 모든 그 헌법 제정 이런 거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기독교 입국론. 그죠. 거기에 이제 살아서 결국 이렇게 된 건데 그 기독교 입국론에서 얘기한 그대로 오늘 한국이 발전됐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쓰임 받게 생겼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이건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중진국 후진국들에게도 주시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 때문에 고마워하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우리 자신을 그런 쪽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정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오늘 오늘 밤 11시 10분에 KBS 1번에서 그 독립영화관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기적의 시작이 방영됩니다. KBS 1입니다. 밤 11시 10분. 오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대못을 박으면서 다시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서 서가는 그게 아니야 오늘 선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